안녕하십니까.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컬럼니스트 최충훈 교수가 보내온 전기요금 관련 해설을 참고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함으로써 한 달 평균 350kW를 쓰는 가구의 경우 1,050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게 됐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전기 생산에 필요한 유연탄, 액화천연가스인 LNG, 벙커CU 등 원자재 값이 크게 오른 데다가 한전의 적자폭이 자꾸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단가가 가장 싼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값비싼 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린 탓에 한전의 적자폭이 자꾸 커지니까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요즘 세상에 전기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기료는 조금만 올려도 공공요금을 비롯해서 공산품, 농수산, 축산물, 서비스료 등 모든 물가가 따라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경제 전반에 전기보다 더 민감하고 파급효과가 큰 게 없습니다. 지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중 최고치인 2.6%를 기록하면서 4월 이후 2%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5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걀은 55%, 휘발유 20%나 올랐습니다. 추석을 계기로 식료품 가격과 서비스 요금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우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는 최근 5.4%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우유 업체들도 곧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유를 원료로 하는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값도 따라 오를 겁니다. 한전은 전기료를 올리지 못하면서 2분기에 7천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봤습니다. 원전의 전력 생산이 위축되면서 원가가 훨씬 비싼 태양광, 풍력, LNG 발전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그래서 올해에만 3조 원 이상의 돈을 신재생 전력 구입비로 써야 합니다. 이 돈은 2025년에는 6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한전과 6개의 발전 자회사는 4조 원 안팎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비용이 싸게 드는 원자력 대신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원에 의존하려다 보니 연료비 상승분을 한전이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된 겁니다. 탈원전으로 날씨 등 자연 조건에 따른 태양광과 풍력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전기료가 비싸게 먹히는 나라가 풍력과 태양광 의존도가 높은 덴마크와 독일입니다. 정부가 탈원전의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은 전기료가 우리보다 3배나 비쌉니다. 그래도 모자라니까 프랑스에서 전기를 수입해다 씁니다. 미국에서도 태양광과 풍력이 많은 캘리포니아가 다른 지역보다 50%나 더 비쌉니다. 에너지 컨설팅 기업인 우드 맥킨지는 2030년 한국의 전기료는 작년보다 24%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탈원전 이전에는 흑자 경영으로 2013년부터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수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탈원전, LNG 발전 증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 증가로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해 적자폭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1분기에는 1조 4,600억 원 흑자였지만 그해 4분기에는 1,300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문재인 정부에서 조기 폐쇄 및 무산된 원전 7기의 손실액을 1조 4,4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똥으로 하얗게 뒤덮인 새만금 태양광에 관한 보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거기뿐이 아닙니다. 철새 도래지 10곳의 태양광 패널은 예외 없이 새똥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5년 가까이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 없앤 농지가 1만 헥타르에 이릅니다.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 전국의 멀쩡한 산림을 없애고 민둥산을 만들더니 장마철만 되면 산사태가 날까봐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금속성 발전 설비들을 논, 밭, 산지, 호수 등에 빼곡하게 깔아놓고 보니 비만 오면 중금속이 흘러내려 토양과 수지를 계속 오염시켜서 되살리기 어려운 환경재해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발전 설비와 각종 구조물들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전 수익으로 농가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만들었지만은 그 혜택은커녕 걱정거리만 만들었다며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최근에는 발전 수익을 노린 투기로 농지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경제 면적과 식량 자급률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땅은 국민 먹거리의 최후 보로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소중한 땅을 이 지경으로 골병을 들게 만들었던 것은 잘못된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국민에게 부담 지울 일은 없을 것이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전기료 인상이라는 탈원전 청구서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료는 탈원전을 고집하는 한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1990년대 탈원전의 길을 걷던 영국은 지난 2015년 저탄소 정책에 따라 원자력을 에너지 안보를 위한 중요 자원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서가는 나라들은 해보다가 안 되니까 폐기해버린 정책을 뒤늦게 주워다 새로운 것처럼 써먹은 정책 책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양심에 찔리지 않습니까? 세상 변하는 것도 모르고 잘못됐다고 여론이 들끓고 국민들이 모두 아우성을 쳐도 고집스럽게 꾸벅꾸벅 그 길을 가겠다는 사람은 그게 뭡니까? 옳든 그르든 끝까지 그냥 해보겠다는 겁니까? 우리 정부의 탈원전 신생에너지 정책 사례만 가지고도 경영학의 한 챕터가 될 만한 좋은 소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